자,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빈집 활용 방안을 또 모색하고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빈집 재생 사업이 시작됐죠. 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소영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앞서 저희가 타이틀에서 확인하셨을 텐데 6만 6천 가구가 전국에 있어요. 요즘 지방 농촌 소멸 얘기가 나오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빈집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농촌 빈집은 23년 기준으로 한 6만 5천 호 수준이 됩니다. 이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이 약 45%에 해당되는 2만 8천 호이고요. 네. 97년부터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7천 호씩 빈집을 정비해오고 있지만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만 이 추세 속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활용 가능한 빈집의 수나 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어젠더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서 작년 7월부터 빈집 우선 정비 구역 제도를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빈집 우선 정비 구역이라는 것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마을 내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전체 주택 중에 빈집이 20% 이상인 경우에 지정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빈집을 정비함에 있어서 점단위 개별 지원보다는 규모화된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농촌의 지속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농촌 빈집 재생 지원 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올해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빈집의 주거 워케이션이나 그리고 문화체험 그리고 창업 공간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정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을에 생활 인구나 체류 인구 유입을 유도해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흥미로운 게 개별 단위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건데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좀 있었습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였는데 어떤 거였나요? 네, 그 농촌 지역에 밀집된 빈집을 마을 단위로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23년도에는 해남 그리고 24년도에는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과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이마트 등과 협업해서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해남의 경우에는 마산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마산면 내에 빈집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8채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8채 모두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농촌 빈집 사업을 그동안 시행해 왔는데 이 농촌 빈집 재생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 재생 지원 사업의 목적은 생활인구 유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선 시군에서 빈집을 철거해서 농촌의 정주 환경을 단순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농식품부의 근본 빈집 재생 지원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고 생활인구 등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별화된 점은 빈집 활용에 있어서 민간 법인이나 단체 등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미 이제 빈집 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 등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추진의 일련의 과정에서 협업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민간과 행정이 함께 시설물을 운영을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늘어나다 보니 또 이런 사업이 더 주요하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들이 3곳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인데 이들 세 지역이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선정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했던 4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집 활용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문제입니다. 네. 실제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당연히 빈집의 사용권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저희가 최소 10년 이상의 빈집 활용 동의를 받아서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계 프로그램의 추진 여부입니다. 빈집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컨셉이라든지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연계 추진을 계획하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환원 계획입니다. 민간이 시설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이 발생을 하면 지역사회의 환원을 해야 될 텐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지역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의 역량입니다. 관련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이라든지 투자 계획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역량 있는 민간이 지자체와 함께 기획한 제안서를 저희가 찾고자 했습니다. 근본 신규로 선정된 3개소는 모두 이러한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강진과 청도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남해도 굉장히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재생 사업이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민간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민간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지자체와 민간 단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기획하고 기본 그리고 시행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 시의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준공 이후에 사업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관 협업 구조로 저희는 사업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농촌의 빈집이 주거나 워케이션이나 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변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각 지역에 맞는 특색이나 특성이 뚜렷하게 반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각 지역의 빈집이 어떤 테마로 구성이 되는 걸까요? 네, 먼저 전남 강진의 경우에는 병영면, 성남리 일원을 중심으로 농촌 체험 민박이나 마을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을 조성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농촌 체험 시설 그리고 창업 및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강진 청년 협동조합 편들 등의 지역 스타트업 그리고 행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네. 강진의 특징으로는 참여 주체가 병영면 성남리 일대의 마을을 이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농식품부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든지 국토부의 도시재생 그리고 행안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이 이미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의 경우에는 화양읍 다로리 일원을 사업지구로 설정을 했는데요. 농식품부의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 경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다로리인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마을 호텔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박시설, 그리고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과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마을 안내인을 양성하고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남해는 삼동면 물건리가 사업 대상지입니다. 물건리 마을의 빈집은 일과 휴식을 병행하고 싶은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워케이션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빈집 재생 사업 추진과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스타트업인 사이트 플래닝이 이 빈집을 돌담과 그리고 주택 내 바위를 강조한 이색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기업 연수라든가 디지털 노마드족 중심의 생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남해군의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같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지구당 총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21억 원은 총 3개년에 걸쳐 연도별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의 추진 일정을 감안해서 3개년도로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먼저 1차 년도에는 총 사업비의 10%인 2억 1천만 원, 그리고 2차 년도에는 40%인 8억 4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3차 년도에는 50%인 10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빈집의 매입, 임대 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빈집재생 지원 사업비에서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향후 협력재단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이렇게 사업에 조금 더 참여를 하게 되고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된 빈집을 워케이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으로 농촌의 생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인구와 원래 그 마을에 살고 계셨던 마을 주민들 간의 교류가 아닐까도 싶은데 이를 위해서 공동 이용 시설도 같이 조성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활 인구와 기존 마을 주민과의 교류 화합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도서관이라든가 영화관 같은 공동 이용 시설 조성 계획을 필수화했습니다. 청도군의 경우에는 한여름밤에 영화 축제 등을 기획을 해서 마을에 머무르는 생활 인구와 기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남해군의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거점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의 행사를 진행하실 때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더 규모 있게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역 주민과 생활 인구 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설 운영을 계획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빈집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또 영국도 그렇고 이게 도시화가 높은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미 과거에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할 때 또 이런 나라들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업을 기획하면서 국내 그리고 국외의 여러 빈집 재생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주택 수급 정책 차원에서 쓸만한 빈집들을 주택으로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일본은 영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빈집의 활용을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빈집 재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야마니시현에 있는 인구가 70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고스게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의 경우에는 150년 된 전통 가옥과 그리고 빈집에 담긴 스토리를 그대로 살려서 마을 호텔로 개조를 했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이 18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700명이면 정말 작은 마을인데요. 거기서 그런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최근 나오는 이 농촌을 위한 정책들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는 이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보는데 이번 사업도 그거의 일환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의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재생 사업입니다. 농촌 소멸 위기의 시대에 빈집을 재생함으로써 그리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더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민간에서 재미있게 활용을 해서 생활 인구를 유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농촌 마을의 새로운 활력 요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실제로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바꿔 나가면서 앞으로 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되겠죠?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빈집 재생을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법에는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뿐만 아니라 빈집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비 사업 특례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빈집은 빈집 소유주 등을 포함해서 민간이 그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빈집 소유주가 아닌 일반 민간들이 빈집을 활용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쓰고 싶어도 농어촌 빈집 정보를 쉽게 구득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에 이제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농어촌 빈집 매물화를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매물화된 빈집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이나 귀농귀촌 종합정보 시스템인 그린대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이러한 빈집 재생 사업이 민간이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 우수 모델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민간 주도로 빈집을 재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면 결국엔 농촌 소멸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진과 또 청도, 남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한다면 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소영 과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